7월 마지막 주 주요 소식입니다. 서산태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재식 후보에 관한 3대 의혹이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인 영리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산시 석유화학단지 주변 마을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저런 경찰이 없다고 저래도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저런 운전자는 혼내줄 수 있어. 누구나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사이버 경찰청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 거야. 와, 자기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통법규 잘 지켜야겠네.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는 사방에서 블랙박스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서산태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의 아내가 3년 동안 4억 원어치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업체를 통한 거래여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산태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의 의혹들이 확산되면서 무소속 박태권 후보도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치고 김재식 후보에 대한 의혹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 가는 자가 무슨 부동산과 관련해서 기획부동산을 이용해서 했고 본인이 부인이 한 일을 6년 전에 했는데도 지금서 알았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김재식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전관 예우, 부동산 투기, 소득이 없는 자녀의 재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김 후보의 아내 이 씨는 특별한 연고도 없는 군산과 용인 일대에 1,000평 가까운 땅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두 지역은 새만금 배후도시 개발과 아파트 시범단지의 입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 아내 이 씨의 땅 매입 과정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입한 4억 원가량의 임야 7필지 모두가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였던 것입니다. 군산 땅을 판 곳은 신흥 RNC, 용인 땅을 판 곳은 신흥 IND와 신흥 DNC라는 법인이었는데 사실상 모두 같은 법인으로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뒤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오히려 수억 원을 손해봤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사람 친구가 연락을 줘서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시가와 비교하면 어쩌면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재식 후보와 관련한 3대 의혹이 이번 서산태안 재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앞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보건의료노조가 22일부터 닷새간의 2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 영리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산의료원 노조도 이번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병원은 한산한 편이었는데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 저희가 이번에 참여한 그 조합원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무직, 보건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말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하지만 대신 그 의료 민영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이런 행정력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와 인터넷에서는 이미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정안 반대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입법을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반대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많이 반대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자회사 간의 운영이익은 병원에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산시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고위험군으로 판정돼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지하수의 오염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발전소와 제철, 화학단지 인근의 주민들은 더 높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위의하지 않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반대적인 접근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먹고 사는데 물 없으면 죽잖아요. 여기 이렇게 물이 지금 나쁘다고.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주변은 환경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도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할 대산읍 화곡리는 상수도 보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일부 가구가 지하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상수도 없는 데라 붙어요. 그럼 그전에는 무슨 물 마셨어? 그럼 지하수. 심지어 설치된 지하수 시설도 깊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 30m 소형 관정을 파가지고 먹은 그건 지하수가 아니라 지표수예요, 지표수. 지표수에서 빗물에 의해서 스며드는 거, 고인 거 먹는 거예요. 바로 옆 대중리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전부 다 지하수 마셔요? 지하수요. 다 지하수. 다 지하수요? 네. 수돗물 마시는 집 한 분? 없지. 남자가 들어오질 않아서 없어. 문제는 이 지역 지하수가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작년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과 질산염 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매번 물을 끓여 마실 수 없어 끓어올린 지하수를 그대로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물을 그냥 바로 드시는 거세요? 네, 그냥 그물 지하수를? 그래서 그냥 먹는다. 물이라고 짜고 그냥 던지르며갖고 애들이 올라온다. 물 사갖고. 공단 주변 상수도 배관 설치 현황을 보면 대중리 일구만 제외된 채 그 둘레를 따라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를 중심으로 상수도관이 설치되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이 마을이 8년 전 오염 취약성마저 낮은 곳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 지하수를 마시지만 이 마을의 음용수는 없었습니다. 뭐 적합이라고 할까? 조금 덜 나온 데가 나중에 한 60가구 정도 되는데 뭐 두세 집 정도밖에 안 돼요. 적합으로 나오는 거? 적합이 아니라 수치가 덜 나온 데가. 그 기준치에 이제 들어간 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런 기준 없이 땅을 파고 나오는 물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나오는데 그냥 설치한 거지 뭐. 한참 가물다가 비가 갑자기 오고 그러면은 그 처마 밑에 저기 막 물 떨어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시커먼 물 떨어져. 그럼 그날은 물 마시기 찝찝하겠네. 다른 날. 그렇죠. 그날보다도 뭐 항상 뭐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지.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살면서 부럽이 사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서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지 관련 부서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당장 내년 저희가 막 설계하고 이러려고 해서 예산을 다해서 올렸는데 다 사과먹었어요. 네. 까먹은 내가 어디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주는 거예요, 돈이. 네, 거기서 잘려가지고. 서산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행정이 한 260여 개, 264개인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30개 마을이 상수도를 보급이 안 된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을 다 보급을 하자면 지금 그동안 해오던 추세대로 하면 한 10여 년은 걸린다고 보겠죠. 서산에 화학단지가 들어선 지 20여 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불안에 떨며 오염된 지하수를 마셔온 어르신들은 마음 편히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좋게 좀 어떻게 개발 좀 시켜보요. 더 늦기 전에 조금 보고 살게. 지금 먼저 먹고 살다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Don't worry what they say. Be you and you'll be fine. I'm here to let you know I see myself in you. Don't hurry. 서산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됩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음암면 농업회사법인이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 24톤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선적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까지 504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올 연말 안에 1,200톤까지 물량을 늘리기로 수출업체 측과 잠정 합의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전국적으로 양파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 끝에 일본 수출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문이동주민센터는 최근 동문동 고운로 일원의 한 골목길에서 추억길 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를 실시했습니다. 과거 삭막했던 시멘트 담장은 60, 70년대 어린이들의 놀이였던 딱지치기, 공기놀이, 비석가기 등을 표현한 형형색색의 벽화로 채워졌습니다. 동문이동 주민센터는 도심 후미진 골목을 대상으로 테마 벽화 그리기, 옛 사진 전시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주최하고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8회 서산시 여성대회가 지난 24일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 행복한 서산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공연은 다문화 이주 여성 신기루 팀의 난타 공연과 조항조, 한혜진 등이 출연한 기념 콘서트가 진행됐으며 무대 행사로는 찾아가는 구직데이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학로 연극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연극 동치미가 서산에 찾아옵니다. 연극 동치미는 원로 시조시인 김상옥 씨가 60여 년간 해로했던 부인이 죽은 후 6일 만에 세상을 떠난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됐는데요. 노부부의 정과 자식 사랑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예술치료의 정수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연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서산 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힐링 문화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힐링 문화체험활동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취지에서 독립기념관과 충의사를 방문해 근현대사에 대한 설명과 퀴즈 풀기 등을 진행합니다. 체험활동은 8월 13일에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7월 30일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 소중한 권리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월 5째 주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서산방송 메일 susan@sbc 한메일이나 041-665-040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